젊은 군인 강준영 이병은 매주 금요일 오후 면회 시간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누나 강수아가 찾아왔다. 하지만 준영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깊은 피로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준영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괜찮니? 수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누나. 그냥 훈련이 좀 빡세서 그래요. 준영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면회실 한쪽에서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한정우 상병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강이병, 면회 왔구나. 누나님께 인사드려야지. 수아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지만 한정우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준영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와, 누나님 옷 정말 비싸 보이네. 명품 베개 고급 시계까지. 강이병이 월급으로 저런 거 사드릴 수는 없을 텐데. 혹시 뒷돈 대주는 스폰서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준영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선임 앞에서 감히 항의할 수 없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만 숙였다. 저기요, 그런 말씀은. 수아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한정우는 이미 등을 돌리고 걸어가고 있었다. 누나,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런 게 일상이에요. 준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아는 동생의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런데 준영이 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의 손목에서 시퍼런 멍 자국이 드러났다. 수아의 눈이 즉시 그 상처에 고정되었다. 준영아, 손목의 그 멍은 뭐야? 수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 이거요? 훈련하다가 그만. 준영은 당황한 듯 손목을 가리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수아는 군인 출신답게 그 멍의 형태를 한눈에 파악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 강한 압박에 의해 생긴 명백한 폭력의 흔적이었다. 수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수아는 준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준영아, 누나를 믿어. 괜찮아질 거야. 준영은 누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수아는 부대를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한정우 상병은 멀리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준영을 더욱 괴롭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준영의 고통스러운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면회가 끝난 후 한정우 상병은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중대장실을 찾아갔다. 윤태식 중대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중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정우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뭔 일이야, 한상병. 윤 중대장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강이병 누나 말인데요. 뭔가 수상합니다.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행동거지가 보통 사람 같지 않아요. 혹시 군 관계자나 정치인 관련 인물 아닐까요? 윤 중대장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걸로 왜 신경 써? 면회객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랑 상관없잖아. 하지만 만약에 고위 간부나 정치인 가족이라면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이병이 혹시라도 특별 대우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야, 한상병. 괜한 추측으로 부대 분위기 흐리지 마.
군인은 모든 장병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거 모르나? 윤 중대장이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중대장실을 나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저녁 시간 생활관에서 한정우는 몇몇 동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야, 너희 강이병 누나 봤지? 완전 범상치 않던데. 한정우가 운을 뗐다. 왜? 뭐가 특별한데? 다른 상병이 관심을 보였다. 옷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고. 내 생각에는 군대 고위 간부나 정치인 딸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강이병이 그렇게 당당한 거 아니야? 진짜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생각해봐. 요즘 강이병이 조금만 뭐 해도 버티잖아. 보통 후임들이랑은 달라. 뒷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저녁 점호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병사들은 수군거렸다. 강이병 누나가 국정감사 나오는 그 사람 딸이래. 아니야, 국방부 고위 간부 딸이라더라. 그래서 강이병이 그렇게 까불던 거구나. 준영은 이런 소문들을 듣고 당황했다. 하지만 해명하려 할수록 더욱 의심스러워하는 선임들의 시선만 받을 뿐이었다. 한정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준영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명분이 생겼다. 특권층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준영은 더욱 고립될 것이었다. 그날 밤 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누나의 면회가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후 면회 날이 다시 찾아왔다. 수아는 준영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가 더욱 수척해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준영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였다. 준영아, 지난주보다 더 안 좋아 보인다. 정말 괜찮은 거야?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누나.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요. 준영은 여전히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하지만 수아는 더 이상 그런 둘러대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준영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지난주에 봤던 손목의 멍은 정말 훈련 중에 생긴 거야? 준영이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건 선임이 시범을 보여준다고 해서 훈련하다가 그런 거예요. 어떤 시범인데 손목의 멍이 그렇게 생겨?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다. 그냥 격투기 훈련 때문이에요. 선임이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수아는 군 복무 경험으로 그것이 거짓말임을 직감했다. 격투기 훈련으로 생기는 상처와 의도적인 압박으로 생기는 멍은 명백히 달랐다. 더욱이 준영의 손목에 있던 멍은 누군가가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비틀어서 생긴 흔적이었다. 준영아. 수아가 준영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군대 다녀봤어. 그게 단순한 훈련 상처가 아니라는 거 알아. 누가 너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 준영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누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지난주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수척해진 거고? 수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준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선임들의 보복이 두려웠고 누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 자체가 수아에게는
충분한 답이 되었다. 수아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자신도 군 복무 중 동료의 배신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때의 무력감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준영아, 누나를 믿어.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수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준영이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아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다. 그녀는 준영의 손을 꽉 잡으며 속으로 맹세했다. 동생을 괴롭히는 자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면회를 마치고 부대를 나서던 수아는 우연히 한 병장과 마주쳤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그 병장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수아도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혹시 강수아 중위님 아니세요? 병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의 눈이 번뜩였다. 김태호. 맞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게 될 줄이야. 김태호 병장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경례했다. 김태호는 수아와 같은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동기였다. 전역 후 다시 입대해 현재는 준영이 있는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태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서 복무하고 있었구나. 수아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네,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중위님은 어떻게 여기에? 내 남동생이 여기서 복무하고 있어. 강준영, 이병. 김태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강이병이 중위님 동생이셨군요. 수아는 김태호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왜? 우리 준영이가 뭔가 문제라도 있어. 김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중위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강이병에 관해서. 둘은 부대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김태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중위님, 강이병이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정우 상병이 유독 강이병을 싫어하더라고요. 한정우, 그게 우리 준영이를 괴롭히는 선임 이름이야? 수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네. 솔직히 말하면 한 상병이 강이병을 대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른 후임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대하거든요. 수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단 사소한 실수에도 과도하게 혼내고 다른 후임들은 봐주는 것도 강이병에게만큼은 절대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김태호가 망설였다. 그리고 한 상병이 평소에 강이병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해요. 뭔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아의 눈이 번뜩였다. 우리 아버지를 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강이병 아버지와 한 상병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상병이 술 먹을 때마다 강 씨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는 식으로 중얼거리거든요. 수아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생전에 군 관련 일로 누구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태호야, 그 한정우라는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김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수아는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수아는 집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김태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한정우 상병이 아버지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오래된 상자 속에서 아버지의 군 복무 시절 사진과 서류들을 발견했다. 그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이 수아의 눈길을 끌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뒷면에 날짜와 부대명이 적혀 있었다. 수아는 인터넷을 검색해 그 시기의 군 관련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아버지가 복무했던 부대에서 일어났던 사고에 관한 기록을 발견했다. 그것은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한 병사가 장비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제대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었다. 수아는 그 병사의 이름을 확인했다. 한정우였다. 하지만 사고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아버지는 오히려 그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장비의 이상을 미리 발견하고 보고했지만 당시 지휘관이 이를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했던 것이었다. 이상하다. 수아가 중얼거렸다. 다음 날 수아는 김태호에게 연락을 취했다. 부대 밖에서 만난 김태호에게 수아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다. 태호야, 한정우 상병이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하지만 그게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 어떤 내용인데요? 김태호가 관심을 보였다. 수아는 아버지의 부대에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김태호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그렇다면 한 상병이 오해하고 있는 거네요. 중위님 아버지는 오히려 사고를 막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아. 하지만 한정우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알면서도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일 수도 있고. 김태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강이병은 아무 죄 없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까지 떠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네요. 수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아버지도 준영이도 모두 억울한 피해자였던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태호야, 나 다음 주에 다시 면회 가는데 그때 한정우를 직접 만날 수 있을까? 김태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중위님, 섣불리 행동하시면 강이병만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걱정 마. 나한테 계획이 있어. 수아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다음 면회날 수아는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도착했다. 그녀는 준영과의 면회 전에 한정우 상병을 만날 계획이었다. 김태호의 도움으로 한정우의 일과 시간을 파악하고 있었다. 오후 1시경 수아는 부대 내 매점 근처에서 한정우와 마주쳤다. 한정우는 수아를 보자마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강이병 누나시네요. 오늘도 면회 오셨나 보네. 한정우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한정우 상병님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아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정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저랑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우리 준영이를 왜 괴롭히시는 건가요? 수아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한정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괴롭히다니요. 저는 그냥 후임 지도를 하고 있을 뿐인데요. 후임 지도가 손목에 멍을 만드는 건가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건 훈련 중에. 한정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수아가 말을 끊었다. 상병님, 저도 군대 다녀봤습니다.
그게 훈련 상처가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그리고 상병님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한정우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다. 뭐라고요? 상병님이 군 복무 중 당한 사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한정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당신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어요. 그 사람이 제대로 안전 점검을 했다면 나는 이런 고생을 안 했을 거라고. 아닙니다.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그 사고를 막으려고 했어요. 장비 이상을 미리 보고했지만 지휘관이 무시한 거였다고요. 한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거짓말이야. 그런 기록 따위.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상병님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수아가 차분하게 말했다. 한정우는 혼란에 빠진 듯 머리를 흔들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네, 상병님은 지금까지 잘못된 사람을 원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원망을 죄 없는 우리 준영이에게 풀고 계셨고요. 한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수아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다. 상병님, 저는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속 장교입니다.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한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수아의 말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인권감찰단이라고요? 진짜 군 관계자였구나. 소문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한정우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아의 정체가 밝혀진 후 부대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윤태식 중대장은 급히 수아를 면담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국방부 인권감찰단에서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윤 중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 정식으로 감찰을 요청하겠습니다. 수아가 공식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감찰이 시작되자 부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평소 한정우의 행동을 묵인해왔던 간부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감찰관들이 도착한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한정우는 물론이고 부대 내 다른 병사들과 간부들까지 모두 조사를 받았다. 김태호 병장은 수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언을 했다. 한정우 상병이 평소 강이병에게만 유독 가혹했습니다. 다른 후임들과는 명백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정우가 준영에게 했던 각종 가혹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강이병 혼자만 작업을 시키거나 일부러 실수를 유도해서 벌을 주곤 했습니다. 한정우 상병이 너희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한정우의 행위가 단순한 군기 잡기가 아니라 개인적 원한에 의한 의도적 괴롭힘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더욱이 그 원한의 근거조차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안은 더욱 심각해졌다. 윤태식 중대장의 관리 소홀도 문제가 되었다. 중대장으로서 부하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감찰관이 지적했다. 한정우는 결국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정말 강이병 아버지가 제 사고의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후임에게 개인적 감정을 풀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감찰관이 엄하게 물었다. 한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영도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그도 누나와 김태우 병장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다. 선임이 저에게만 유독 심했습니다. 다른 후임들은 실수해도 한 번 정도 주의만 주는데 저는 같은 실수를 해도 몇 시간씩 혼나거나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감찰 결과는 명백했다. 한정우 상병의 고의적 가혹행위와 윤태식 중대장의 관리 소홀이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다. 감찰이 끝난 후 일주일 뒤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정우 상병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다. 윤태식 중대장도 부대 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고 좌천되었다. 준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큰 변화를 겪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던 그가 점차 당당함을 되찾아갔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면회실에서 준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준영아, 이번 일로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기만 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말이야. 주아가 따뜻하게 말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는 후임들이 저처럼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줄 거예요. 실제로 준영은 그 후 부대에서 모범적인 선임이 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들을 보살피고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다른 병사들도 준영의 변화를 보며 감동받았다. 김태호 병장은 전역을 앞두고 수아에게 인사를 했다. 중위님 덕분에 부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정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수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일에 더욱 매진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건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아가 동료 감찰관들에게 말했다. 몇 달 후 준영의 마지막 면회 날이 찾아왔다. 전역을 일주일 앞둔 준영의 모습은 입대 초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자신감이 넘치고 밝은 표정이었다. 누나, 저 이제 진짜 떳떳하게 전역해요. 후임들도 잘 챙겼고 선임들한테도 인정받았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준영아. 수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누나도 고생 많았어요. 군대에서도 계속 좋은 일 하시고. 준영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수아는 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영아, 이제는 우리 가족이 함께 용기를 낼 수 있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참지 말고 서로 도와가며 해결해 나가자. 준영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나. 앞으로는 저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도 이제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준영이도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 부대 안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고,
부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다. 주아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직도 많은 부대에서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고 최악의 상황까지 생기면서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들길 바라며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 힘내세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